그 이준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2시 20분부터 진행한다라는 속보가 떴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이낙연 전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제 뭐 김문수의 사퇴를 요구하려는 것 같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일단 SNS에 김문수, 이낙연 뭐 공동정부라는 해괴한 개념으로 중도 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 며칠 뭐 그제까지도 계속 쪼르다가 지금 이낙연과 손을 잡았던 거는 이낙연과 이준석의 그 관계성을 생각했을 때는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서 저렇게 뭔가 치고 나가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지난 총선 직전에 당 합쳤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파탄이 났죠. 이혼을 했잖아요. 네. 이혼을 했다. 그 관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런 얘기 하기가 지금 세력이 너무 미미해요. 이낙연 전 총리에 관련된 영향력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이준석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네.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곧 이제 기자회견을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명분이 있느냐, 뭐 단일화, 뭐 이걸 떠나서 자,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친윤하고 손을 잡는다는 뜻이 될 텐데 그렇죠. 앞으로도 친윤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세가 유지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이준석도 판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명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는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명분도 명분인데 현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준석 후보는 결국 독자 노선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선거 끝날 때까지도 단일화는 이준석의 의사에는 없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그냥 없다고 생각해서 3자 구도로 보시죠. 3자 구도로 보겠다. 3자 구도로 보시면서 여론조사 나오는 거 이제는 오늘까지밖에는 한 거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죠. 대선을 마칠 텐데 네. 지난번 제가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그럼 득표율이 5가 되냐 아니냐. 김문수 후보가 4자를 앞에 그리냐 마느냐. 이준석이 단자리냐 두 자리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여론조사들이 그래도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갤럽이 오늘 조사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24일과 25일 양일간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35%, 이준석이 11%. 와, 그럼 저번보다 이준석은 한 1% 가까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나았죠. 네. 근데 또 이재명은 50%를 문 앞에 두고 집계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자냐 4자냐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4자 3자 그게 이제 저기 나오는 건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뭐 중간에 좀 이재명이 내려가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있었지만 결국 보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로 이제 정해져서 조금 지체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만회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과정까지를 보여준 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흐름이었다면 지금 저거는 굉장히 확정적이에요. 49%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는 몇 주 전하고 똑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게 없음 모름 하면 한 5% 나오더라고요. 저 조사가. 그럼 분모가 95란 얘기입니다. 95가 100이 될 때는 49가 뭐가 되겠어요? 1.05 정도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50이 넘어요. 그러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승패에 대해서는 지금 더 뭐 얘기할 게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일주일 남았고. 그렇죠? 예. 또 리서치 여기가 지금 동아일보 의뢰로 여기는 이제 하루가 좀 빠지네요. 24일에서 25일 동안 진행한 걸 보면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는 45.9%,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34.4%, 이준석 11.3%.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1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저기도 한번 보세요. 45.9에다 34.4 더하면은 80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준석 후보 하면 이제 90 한 2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분모가 92인 거예요. 그러네요. 92에다가 그럼
92에다가 45.9, 부모가 92고 위에가 45.9면 거의 반이에요. 거의 반이죠. 그러네요. 예. 아, 그러네.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도 50%.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과반 이상으로 나오는 예. 높은 것을 과반이 보여주는군요. 될 가능성이 크죠. 저렇게 되면은. 항상 부모를 꼭 없음 모름을 꼭 보시라. 아, 그러네요. 예. 요거 진짜 포인트네요. 근데 이제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가 한 번이 남았거든요. 이제 그 키워드는 정치인데 이제 그 토론회 이후로 뭔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별로 안 보잖아요. 뼈 맞았다. 별로 안 봐요. 안 보기도 하고. 저나 이렇게 우리 앵커님이시나 이렇게 방송해야 하고 이걸 업으로 사는 분들이야 처음부터 다 보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유튜브로 살짝 보거나 기사 통해서 보거나 하는 거지. 뭐 아름다운 장면이라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아마 정말로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서로 이제 마지막이라 막 싸울 거거든요. 주제와 관계없이. 사실 또 주제도 주제고. 주제가 오늘 정치인데 뭐 개헌 얘기 뭐 많을 거다. 그거는 신문기사 쓸 용이고요. 오늘 뭐 내란 얘기 나오고 뭐 맞아요. 탄핵 나오고 개헌 탄핵, 나오고. 계엄, 내란 요거 나올 것 너는 왜 같아요. 계엄할 때 왜 못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이준석한테 그럴 거고. 이재명 보고는 왜 숲에 숨었냐 얘기 나올 거고. 그렇죠. 김문수 당신 입장은 뭐냐 또 같은 얘기 할 리바이벌. 거고. 네. 그러면서 서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물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심판이 뜯어말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 전체적인 투표율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별로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선대위가 운영이 되면 오늘 윤상현 의원 공동위원장으로 벌써 댓글 보세요. 아니 안 할래 하는 분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할래요가 많아요. 한동훈 마사라도 내가 김문수 찍어줄게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안 좋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뭐 윤상현 의원이 뭐 3보 1찍이라는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셀카 찍어주고 한다는 건데 미치겠습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네. 정신 승리만 하고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할 때 4월 2일 날 우리 구로구청장 제가 볼 때 후보 안 냈잖아요. 그래서 자통당 후보 밀었잖아요. 그때 윤상현 의원 가서 지원 유세 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결과가 어땠는지. 그러니까. 예.